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네. 지금 30% 캡 룰 적용 다시 이야기 나오고 있는지 좀 네. 짚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50% 혹은 뭐 20% 예. 시가총액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시장에서 예. 뭐 기관 투자자가 뭐 30%더 사고 싶으면 30% 살 수가 있고 40% 사고 싶으면은 펀드의 비중의 40%를 삼성전자에 할애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그 시가총액에 맞춰가지고 조금 뭔가 30% 이하로 매수를 해라. 그래야지. 왜냐면은 한 기업에 너무 자금이 집중화되고 나머지 기업들에는 또 자금이 조금 소외가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도 안 될 것이고 또 기업들 입장에서도 시장 전체를 봤을 때 좋지 못하니까 너무 편중되는 것을 좀 밸런스를 맞추자라는 취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는 그런 건데 또 기관들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야 되는 일이 펀드 관련된 투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또 제약받는 부분들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기업 입장에서도 그 물량이 또 매물로 추세가 된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한다라면은 기업이 실적이 좋아서 기관이 매수하고 싶은데 뭐 이게 반강제적 매수를 못 한다라면 그럼 그 매물은 결국 외국인이라든지 예. 또 개인 투자자가 받아간다라면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제한적이다. 결국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걸로 단기적인 뭐 주가에 충격은 나올 수 있겠지만 실적이 좋다라는 게 확인된다라면 다시 주가는 회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은 뭐 희비는 좀 엇갈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기업의 영향력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제한적이고 정부도 이걸 아주 강하게 규제하기에는 조금 부담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려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좀 점검을 해봤고요. 근데 한 가지 이 부분은 어떨까? 일단 기관의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매물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면은 상위 종목군 뭐 SK 하이닉스나 KB금융이나 네이버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자금을 그냥 현금을 들고 있을 수는 없는 거다 보니까 예. 다른 그 하위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로 가기 때문에 또 그들 기업들도 또 수급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좀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전체 시장 규모로 본다라면은 증시에는 좀 뭐 긍정적 역할을 좀 더 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기관의 이 매도 물량이 다른 종목으로 매수로 이어질지 여부, 확산될지 여부는 들여다보시면서 특히 상위 종목군의 수급 상황 들여다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는 게 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까지 정리해봤고요.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우한 폐렴이라고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네. 전 세계 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쪽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간밤 전해졌고요. 그러면서 이거 미국이 특히 소비 비중이 많은데 소비 심리가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때문에 뉴욕 증시가 간밤 뭐 아주 많이 밀리진 않았습니다만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WHO에서 오늘 긴급위원회 소집을 예고했고요. 국제 비상사태가 될 것인가, 이게 해당이 되는지 여부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식시장의 영향력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저께 미국 증시가 예. 뭐 이것 때문에 좀 하락을 했다라는 뭐 얘기도 좀 나오기도 했는데 빌미가 됐다라는 빌미를 분석이죠, 제공했는데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 이제 걱정하는 거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2000년 초반에 사스 예. 사태가 엄청났었어요. 그때 당시에 중국의 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사망도 하기도 하셨는데 또 이번에 또 공기 충절이 또 맞물리다 보니까 이것이 그 대이동에 맞춰서 중국이 좀 확산이 크게 이루어진다라면은 사스처럼 확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우리나라도 지금 발병 확진 환자가 나왔고 미국도 확진 환자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부담감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보신다라면 사스로 인해서 상당히 세계 경제가 충격을 그러니까 주식 시장 자체가 충격을 좀 받았지만 그 이후에 우리나라만 본다라면 그때와 똑같진 않겠습니다만은 역사적 최고점을 계속 경신했었던 시기가 또 그때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는 뭐 예전에 메르스도 마찬가지고요. 또 작년에 중국에서 지금도 뭐 해결된 건 아니겠습니다만 돼지 열병 같은 경우도 엄청난 어떤 위협 요소가 될 수 있을 거라 말을 했지만 실제 영향을 미친 건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발병된 거 하나 가지고 확진 환자 나온 거 하나만 가지고 이것이 뭐 글로벌 혹은 미국의 소비 심리를 위축한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좀 이른 감은 좀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 때문에 여행에 대한 수요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오늘 모두 투어, 하나 투어 네. 다 하락 출발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여행주들이 계속 악재가 나오고 있죠. 이제 조금 작년에 괜찮아질까 일본 했는데. 사태 때문에 악재가 나오고 이게 좀 꼭 연말에 좀 풀리나 싶었는데 또 중국 악재 나와서 여행주들은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일본 같은 상황은 일본 국가에만 국한되는 것인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게 보면 중국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른 지역에도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약간 이제 좀 더운 지방을 간다면 덜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거 여행 관련된 종목군들은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여행을 당장 뭐 취소하진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약이란 이런 부분 좀 부담감은 좀 제약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행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는 조금은 보수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이 관련 테마주 급등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어디까지 갈까요? 솔직히 백신주들 뭐 급등세를 보여줬었는데 저는 예. 의미는 없다. 뭐 지금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예. 기업이 뭐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뭐 너무 가수평가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래서 백신주들이 올라오는 부분들은 큰 의미는 없다. 좀 위험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소독제라든지 뭐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또 이제 또 여름 그 봄에 황사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수요는 계속해서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제한적인 추가적인 상승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데 이들 아하. 테마주들은 엄밀히 따지면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또 혹은 또 어떤 분이 또 사망하셨다 이런 소식이 급등하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를 잡기에는 상당히 쉽진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변동성이 내재돼 있다라는 점 유의를 하자라는 내용이었고요. 오늘 이와 관련된 관심주 하나가 마지막 코너죠. 악녀 본색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이번 기사는 뭐 5G 폴더블 폰 관련해서 수혜 계속 받아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요. 특히 이 두 모멘텀 함께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요즘 주가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더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뭐니 해도 이 5G 관련해서 그리고 폴더블 폰 관련해서 출시의 확대 원년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두 모멘텀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어디일까라고 봤을 때 먼저는 SKC 코오롱 PI 52주 신고가 오늘 갈아치우고 있고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9거래일 연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밖에 또 다른 종목 봤을 때는 세경 하이테크나 서진 시스템 등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내용 짚어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폴더블 폰이라든지 그리고 네. 이번에 이제 시제품 작년에 어떻게 보면 시제품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이번에는 좀 대중화되는 초입 단계 제품이 나오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서부터 나오는 제품들은 거의가 5G 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상당히 5G 관련돼서 가입자가 폭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폴더폰 관련해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어쨌든 관련된 부품 회사들 꾸준하게 관심이 있었고 SKC 코오롱 PI 같은 경우도 좀 몇 번 언급을 해드렸었죠. 여기서도. 그래서 어쨌든 뭐 5G라든지 폴더폰 관련해서의 어떤 수혜로 주가가 급등세를 보여줬고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다른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보시면 시장이 좀 이제 중국 소비주들이 어쨌든 단기 악재로 인해서 조정세가 나왔었고 시장도 조금은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상황에서 좀 멈칫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와중에 좀 강했던 섹터가 어떻게 보면 5G 통신 장비주들 이런 기업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많은 조정이 나왔었고 바닥을 다진 상황에서 좀 올라온 상황에서 좀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그중에서 좀 더 주목을 해본다라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G 관련된 부품도 장비도 납품하고 있고요. 핸드폰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관련된 부품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5G가
관련된 통신 장비가 별로 좋지 않은데 이 부분이 올해 좋아질 거라는 것이죠. 나머지는 다 좋아지고 있어요. 휴대폰 관련해서는 아이폰 관련돼서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도 업황이 좀 좋아지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특히 자동차 관련해서는 상당히 높은 매출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라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충분히 상승세는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도 해외 매출 관련해서 5G가 별로 없었는데 올해 이러한 부분들을 새로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본은 이미 확정이 됐고 미국 시장에서 어떤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5G 관련해서도 상당히 높은 그 점유율이라든지 인지도를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5G 관련된 종목들 제가 뭐 KMW라든지 RFHC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바닥에서 아직 이게 추세가 완전 전환됐다 말하기 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좀 더 있는데 봐야겠군요. 근데 지금 언급해드린 기업은 계속 추세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고점을 갱신하고 있다고 본다라면 이것도 급등세가 아니라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라면 충분히 추세가 이탈하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느긋하게,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는 괜찮다라는 말씀. 근데 저희 이제 시장 공감템 꾸준히 챙겨보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이 바로 SKC 코롱 PI의 주가 흐름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거 좋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월요일에 또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수익을 챙긴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이제 수익 한번 실현하고 좀 나중에 접근할까요? 라는 고민이요. 워낙에 많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뭐 차익 실현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100을 갖고 있으면 막 50이나 뭐 30 정도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 끌고 가신 전략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없으신 분들도 뭐 단기 급등이 부담된다라면 2, 3일 정도 행보세를 보여줬을 때 좀 타이밍을 보시면서 신규 접근하셔도 좋다. 왜 그러냐면 이런 이슈가 단기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좀 올해 최소한 상반기에는 어쨌든 제품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제품을 좀 볼 때까지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장기 모멘텀으로 OK5G 폴더블폰 관련주 점검해봤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바로 네이버 보실까요? 아바타 꾸미기다 이 셀카 관련 앱으로 인해서 1020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이용자 1억 명이 넘는 서비스만 지금 4개인데요. 라인 알고 계시고 스노우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B612에 이어서 이번에 거론되고 있는 게 제페토라는 3D 아바타 앱인데요. 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게 제 아이디의 앱입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급하게 또 사진 찍느라고 예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 제페토라는 이 앱도 뭔가 저게 재미는 있어요. 이런 즐거움으로 인해서 1년 만에 가입자 1억 명 돌파 소식입니다. 이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도 좀 전해지는데요. 다만 한 가지 고민이 되는 거 4분기 어닝 쇼크가 예고되고 있어서요. 내용 짚어주실까요? 뭐 4분기 뭐 실적이 한 전년 대비해서 한 2천억 정도 줄어드는 부분, 조금 많이 줄어드는 부분도 좀 있었는데 어찌되었든 일본 쪽 혹은 라인 쪽에 대해서 적자가 좀 계속 나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은 좀 축소가 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었고 방금 말씀하신 이런 앱들 이런 것에 대한 성과급 지급도 좀 일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라인은 엄밀히 따지면 작년 동안은 그렇게 큰 기대하지 않았어요. 작년 3분기가 이상하게 좀 잘 나온 것뿐이지 작년 1년은 큰 기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올해라든지 내년을 더 기대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작년 연말부터 확인됐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단기 4분기 실적 안 좋았던 걸로 주가가 약간 출렁은 했습니다만은 추세를 이탈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전에 투자했던 것이 이제부터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본다라면 주가는 오늘도 지금 3% 정도 다시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추세를 다시 살아가 나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좀 단기적으로 한 20만 원은 일단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그 이상으로도 좀 중장기적인 투자는 충분히 가능한 기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 주셨고요. 조금 전에 제 그 아바타 앱은 좀 어떠셨어요? 제페토.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뭐 잘 나온 것 같아요. 잘 나왔어요. 예, 나중에 대표님도 사진 찍어서 한번 보내주세요. 저는 이상하게 나올 것 같은데. 네, 뭐 들어오는 대로 한번 보고 저도 알겠습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까지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내용들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